반갑습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어제 광란의 소리를 질렀더니 한 번에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못 업으세요. 여전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너무도 리더분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초청을 다시 받아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날만 조금 자중했으면 됐었는데요. 자중할 수 없었죠. 한국 사람들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내는 아메이 정신이, 그분들이 아마도 아메이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의 닉네임이 그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고래 엄마가 아니라요, 육회, 상회, 통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다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이었고요. 이 사업은, 소중한 사업은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중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만나는 친구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올 게 왔다 그리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알다시피 제가 이제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활발해서 호통을 쳐서 보냈죠. 야, 내가 그런 가게 생겼니? 내가 지금 암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살이 쪘다 한들 그딴 거 하게 생겼니? 하고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할 뻔했었다는 거죠. 저 때문에. 친구라고 몇 없는데 제일 잘할 것 같은 진나가 안 한다고 하니 자기 못하겠다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불쌍해 보이는 그 제 친구 한 번 가주면 쟤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그 막 불쌍한 표정 있잖아요. 저한테 와갖고 여길 덜덜덜 떨면서 진짜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가주면 저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선한 마음, 그래 너 돈 벌게 해줄게 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온 아메이는 그렇게 엉뚱하고 할 아메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가준 그 미팅, 첫 미팅을 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 서울 방이동에 강의장도 되게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맨 뒷자리 겨우 잡아놨는데,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결혼을 해서 의욕을 다 상실하고 뱃속엔 둘째 아이가 딱 2개월이 된, 남들은 만삭인 줄 알았지만 2개월 된 애가 딱 들어있고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을 가갖고 시집살이가 말도 못했어요, 사실. 시집살이가 이제 어머님이 대단하셨던 게 아니라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피아노 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게 다 시집살이 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해마다 찌고 있는데 찐질도 모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제일 잘 되는 게 살이에요. 저희 애들 되게 조그맣게 났는데 지금 저 같아요. 무서워요, 유전이라는 게. 근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지나 내가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별로 좋아 보지 않는 것을 권하는 친구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던 친구를 방학 때밖에 만날 수 없었고요. 또 다음 방학 때 만났을 때 또 한 번 얘기하는, 권유하는 친구한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번 가주자. 강의장 맨 끝에 앉았는데 강의장을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잘못 찾아갔어. 처음 사업 설명을 저를 들려줬어야 되는데 MBS 1주차 꿈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얘 강의장 잘못 왔대. 지금 옮기자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의무를 다하러 온 거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 앉아서 들을게 했어요. 앉아서 듣는데 진짜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강의가 너무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어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꿈에 대한 얘기인데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 나는 이렇게 잘났노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아니 왜 아침마다 옷 때문에 전쟁을 치르네요. 월화수목금토일 원하는 것 장롱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바꿔 입으면 되잖아요, 이래요.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어제의 옷이 오늘 안 맞고 오늘의 옷이 내일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주차는 잘 하셨나요? 여러분 차는 잘 굴러갔나요? 막 이래요. 자기 차는 흘러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다이아몬드가 돼서 체어맨이라는 걸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차는 굴러가냐 자기 차는 흘러간다 막 이러니까 제가 울그락불그락 하고 앉아서 저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딴 강의를 만삭 같은 날을 피곤해 죽겠는데 퇴근해서 역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런 걸 듣게 하나. 내 스폰서를 쳐다보면 귀까지 빨개져갖고 내가 도망갈게 봐 제 허벅지를 꽉 잡고 제 성격 같으면 도망갔거든요. 딱 일어나서. 근데 도망갈 수 없게 꽉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는데 맨 마지막에 그 강사분이 뭘 하시냐면 제가 너무 재수없지 않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친구한테 안다 알아. 아신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너무 재수없죠.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자랑을 하면 몰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더 재수가 없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된다고 그래갖고 아휴 됐다 끝났다 하고 가는데 정말 친구가 저를 살린 행동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하나를 진나야 네가 일산 사니까 한강을 다 건너 북한 가까이 갈 때까지 음악 듣지 말고 이거 꼭 들으래요. 알았어. 진짜 꼭 들어야 된대. 제발 음악 듣지 말고 이거 하나만. 제 소원이래. 마지막 소원. 그래서 걔를 딱 끼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정말 진실한 스토리를 듣는데 눈물 콧물을 짜면서 나 혼자 막 핸들을 두드려가면서 지하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껌껌한 데서 끝까지 다 듣군요. 뚜껑이 빵 날아간 거예요. 아멘 해야겠다. 사업 설명 한 번도 안 듣고. 그러고 나선 어때요? 자고 있는 남편을 막 깨웠어요. 들어가서. 잘 때가 아니다. 빅비지스가 나타났다. 일어나라. 나는 미래에 비전 없는 남자랑 살 수가 없다. 너의 꿈은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이 사람이 봉창 두드리는 소식 자다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뭔데 지금도 27년째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회사에 대기업에 요번에 최상의 임원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축하받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진심이에요. 아 이제 진짜 준비해야겠구나. 이 사람의 퇴직을 내가 더 플러스로 준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곧게 한 부서에서만 일했던 숫자 만지는 팀에서만 있던 남자가 저한테 한심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수익 구조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밤에 몰라. 그랬죠. 몰라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수익 구조도 모르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뭐가 빚이냐고 하면서 그냥 없는 일로 금방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매일 열정이 뻗쳐와갖고 막 밤마다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이건 말려서 들 일이 아니다. 본인이 나가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어때요? 저는 또 처음부터 막 알렸겠죠 친구들한테. 야 올란도 매직이 아메일 거야.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 못 알아들으면 됐어 넌 패스 막 이러면서 야 너는 못 알아들어 물건도 쓰지 마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초반에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겠어요? 근데 또 친구들이 너가 왜 해? 이 소리를 그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출발 자체를 부모님이 40평대 아파트에 차에 남편 대기업 다녀 나는 그냥 교사야. 거기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한 기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 될 경우 애들 레슨을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돌도 씹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30대 초반에 모두가 말렸어요. 진짜. 말렸고 저도 여기서는 막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 한국말 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이게 이상한 일인가 봐. 막 그랬다. 귀가 팔랑귀이다 보니까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어느 하루는 또 남편은 또 비전을 이렇게 보고 그 남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막 자기가 막 무슨 추적 60분인 줄 알고 막 파헤치고 있다가 드디어 비전을 본 거야 저희 남편은.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어때요? 안 하겠다 그래. 나 안 할래. 그러니까 한심했나 봐요. 저한테 돈 500만 원을 딱 주더니 미국 본사를 보고 오래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 투자한 거 얼마나 더 잘했어요. 그렇죠? 야근 남자라니까요. 서울 야근 남자.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미국이 가고 싶었지 제가 무슨 본사가 가고 싶었겠어요? 얼씨구나 하고 그 500을 들고 미국 본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큰 비전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인가였는데 막 카드가 조인되어 있고 무형의 상품이 조인되어 있는 미국을 봤고요. 펑션 때 정말 70, 80 되시는 노인분이 나오셔서 그때 당시 DD, PT라 그랬거든요.
PT가 30년 만에 됐는데 온 세계에 온 그 펑션을 보러 온 사람들의 20분간의 눈물을 막 흘리는 기립박수를 덱스트 예거처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그 부부를 보면서 이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이렇게 떨면서 뭐라 하셨냐면, 난 더 이상 국가에다 손 내밀지 않아도 되고 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는 자립하는 노후 부부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온 세계인이, 정말 펑션에 가득 찬 세계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뭐지?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가벼운 일 아니네. 이렇게 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대로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대로 말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대로 저한테는 아메이에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음악 공부를 돈 들여갖고 시켜놨더니 어디서 세제를 비비고 다니냐고, 집도 못 오게, 물건 하나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막 제가 뭘 하냐고 친구분들이 물어보면요, 제가 다이아몬드 들 때까지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상심을 하셔서. 시어머님은 분명히 저 극성스러운 며느리가 할 일이지, 정말 말이 없는 내 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산과 같고 돌과 같아요. 그래서 말을 시키려면 10,000원 줘야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어서 제가 그게 되게 좋아서 결혼한 남자인데, 그게 숨을 막히게 하는. 지금도 사실은 여기 마트 옆에 구경 중이에요. 또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오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가 없이 왔어요. 그런 남자인데 어머니가 봐도 저 극성스러운 저 살림 하나 못하는 저 며느리가 이상한 것까지 갖고 와서 하나의 직업으로도 저렇게 힘든 내 아들을 밤마다 어디를 끌고 갔다 오니까 미우신 거예요. 제가 미워갖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임신해서 만삭인 저를 바깥에 이런 한겨울에요, 아파트에 문 잠가놓고 1시간씩 세워놓으셨어요.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요, 성격이 못하게 하면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리 두고 봐 이씨.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막 주변에서 다 반대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다녀서, 그때 일본에서 성공하신 분이 쓴 책 제목이 두고 봐라였거든요. 그걸 저희 스폰서가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네, 두고 봐라라는 책을. 그러니까 자의 초창기 아메이는 오로지 두고 봐. 우리 어머님, 응? 입에서 며느리 잘 얻었다는 소리 반드시 들을 거야. 두고 봐! 막 맨날 두고 보라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잘 되냐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좌충우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주변의 반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일 힘든 반대가 뭐예요? 부모는 이겨요. 이제 제가 이기는데, 친구 좋아하는 저로서는 나만 가면 막 재밌어서 죽고 내가 안 오면 모임이 안 되던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나를 빼고 모이고, 그 다음 내가 가면 갑자기 싸해지고, 아메 얘기만 하면 또 그 얘기한다 그러고, 막 이런 대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맨날 쳐받아 싸우다가 막 눈물로 호소됐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그렇게 막 1년, 2년, 3년, 4년 후원을 매번 가는데도 자꾸 냉정한 친구예요. 반대가 끌리잖아요. 저는 좀 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친구를 가면 은행 끝날 때쯤 이렇게 가면요, 왜? 오늘은 무슨 얘기? 한번 해봐. 이래요. 그러면 또 전날 열정 이빠이 받았잖아요. 미팅에서. 내가 말이지 아메를 왜 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얘기해봐. 이래요. 그렇게 냉정해도 내가 요 무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올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다짓고 가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계속 날 너무 못 알아주니까. 진나 네가 그걸 왜 하냐고 나한테 자꾸 묻는 거야. 자기도 마지막으로 너한테 묻겠대. 도대체 왜 그걸 꼭 해야 되니? 자기네 은행에 청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일의 그 어떤 그걸 수준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걔가 얘기하기에는 내 친구의 격에 맞지 않는데 왜 자꾸 그걸 나한테까지 권하냐는 거야. 너나 하라 이거야 이제는.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거기서 그 전날 들은 강의가 그 고래 얘기예요.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왜 엄마의 그릇이 커져야 아이들이 큰다는 거야. 결국엔 엄마의 몫인데 왜 여자들이 발전을 안 하고 책 하나를 안 읽니?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자가. 그래야 자식도 그 꿈을 닮아간다는 거야. 왜 책에서 고래를 보여주니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지. 내 스타일인 거예요. 우와, 그렇지. 고래를 뭐하러? 야, 이게 포유류야. 왜 와?
이러가면서 고글에 물고기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희. 그게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 그래 내가 아메라는 이유야.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왜 하냐고 하길래 진심을 다해 얘기했어요. 나? 왜 하냐고?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전 지금도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아예 맛이 갔구나. 드디어 이제 완전히 가셨구나. 더 냉담하셨어. 더 냉담. 근데 난 진심이었거든요. 그로부터 그 4년 뒤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지금 고래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8년 만에 후원이 됐어요. 친구가. 지금 사파이어예요. 본인도 고래를 보여주겠다며. 결과는 그런데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친구들이 소문이 짱난 거죠. 야 진나 이사 다단계를 시작했는데 걔 왜 하는 줄 아냐? 태평양 한가운데 뛰는 고래 보여주려고 한대. 소문이 다 났더라고. 내가 다 알리지 않았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너무 저는 매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열심히 하는데 망같이 되나요? 정말 저는 파피티에서 보석핀 가는 데까지가 제일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모르고 내가 변화가 제일 안 될 때 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 뭐죠 사파이어가 된 다음부터.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막 딴 내 형제 그룹들은 막 커지는데 막 맨날 비교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막 진짜 이제서 겨우 천만이 굴러갔다가 안 굴러갔다가 굴러갔다 안 굴러갔다가 도대체 맨날 나만 먹고 나만 싸재고 맨날 뭐 하는 거냐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 도대체 그룹은 언제 생기는 거며 도대체 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다 막 이랬던 내가 겨우 이제 원이 조금 만들어지려고 할 때 남편이 해외 지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었죠. 둘 다 비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현재 있겠다. 당신 가라. 그래서 갔는데 2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은 뭐 보편타당한 병이지만 그때는 막이 들렸다고 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갖고 그걸 방치해뒀더니 우울증까지 가서요. 회사 생활도 교회 생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래갖고 그 소식을 태국에 나가 있는 지사 생활한 남편한테 듣곤 제가 젓가락 하나를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갔죠. 무슨 일일까? 이렇게 성실한 우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갔더니 눈빛이 달라져 있고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저한테 매일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때 당시 32층에 살았는데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밤마다 공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얼른 다시 한국에 와서요. 정말 아무 수습도 못하고 애들 학교만 딱 옮겨갔군요. 가족이 약이겠거니 하고는 가서 파트너들한테는 금방 갔다 올게 얘기해놓고 2년 8개월 만에 나타났죠. 제가. 기가 찬 거죠. 파트너들은. 갑자기 뭐 존재나 뭐 작아요. 목소리 크지 자리 많이 차지하지 그랬던 스폰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매일 처음에 막 전화해서 스폰서 왜 안 와요? 저 GP 됐어요. 너무 축하해. 그런데 골프 치고 있고 저는 막 거기서. 왜냐하면 울면서 갔지만요. 갔더니 차원이 다른 회사의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0평이 넘는 집에 기사 딸린 차에 아이들은 영국 학교 국제학교를 두 아이들을 보내주고 집에 메이드가 둘이나 있고 막 그러니 갑자기 무술에서 마담이 된 거예요. 제가 막 팬티까지 다려주는 막 메이드가 있질 않나 애만 봐주는 메이드가 있질 않나 골프는 회원권이 다 있어서 하루 골프 치는데 15,000원밖에 안 해. 스타벅스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우리 스폰서한테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걱정을 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아메이야 알잖아 이러고 갔거든요. 한 달 만에 무장해제됐어요. 제가 그래서 리더가 된 후에 이 자리 지키지 않고 난 리더야라고 얘기하면요. 그분은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제가 경험을 몸소 한 거예요. 미팅이 왜 중요하냐. 졸더라도 이곳에 와야 되고 버릇처럼이라도 이곳에 와야 되는 건요. 자극 분수에 나를 넣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 다른 환경에 반드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동화돼요. 제가 그걸 몸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파트너들의 전화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에브리데이 골프를 치고 진주를 사러 다니며 쇼핑을 하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 편안한 삶에. 근데 그게 계속 주어지나요? 네, 회사에서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어요. 한국으로 귀화해. 귀국해. 그런 순간 또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100평 넘는 집이 아니라 내가 무수리가 되는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때 제가 태국 삶으로 인해서
느낀 두세 가지가 뭐냐면 내게 아닌 거에서 갖고 있는 지위는 결국 내게 아니구나. 자, 저희 남편 요번에 승진했지만 본인 거 아닙니다. 본인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내 거 작지만 이 아메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고 뺏어갈 수 있는 일로 내 인생을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라 반드시 작지만 내일을 만들어놔야겠다. 그 생각 하나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스폰서한테 막 뭐라 그랬냐면 나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하겠어. 왜 이렇게 인식 전환이 안 되고 본인은 뭐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니 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왜 이상하게 해? 맨날 자기도 이상하게 하면서 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 있잖아 가입비 한 5천만 원씩 받아야 돼.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잘난 척을 있는 대로 하고 왜 인식 전환이 안 돼갖고 왜 언론은 왜 맨날 이러는 거고 도대체 내가 그래서 더블엑스 알려놓으면 뭐하냐고 그 이상하게 또 언론이 나오면은 나는 그동안 알려놓은 거 다 없어지는데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는 막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도 봐도요 저희 스폰서 불쌍해요. 저 때문에 아주 시달려갖고 막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스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 저는 요즘 들어 평가의 대상 스폰서는 그냥 오로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없던 그쵸? 저는 요즘 들어서 스폰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요. 특히나 왜 제가 지금 열정이 뻗친지 아시죠? 드브로니크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런 보상을 받고 나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아메이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 여행 자체가 그렇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나를 끌어준 스폰서 너무 감사하죠. 무한 감사하죠. 근데 그땐 그런 걸 몰랐죠. 그러니까 매일 내 스폰서를 샌드백으로 쳤어요. 나의 샌드백. 그러니 지금 막 너덜너덜해졌겠죠. 한 번은 제가 정말 파트너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막 저한테 쏟아내는 파트너들한테 하루는 너덜너덜해져갖고 강병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마포에 우리 스폰서 집이거든요. 틀었어. 스폰서 갔더니 우리 스폰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더라.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진나야 이제 알았어가 아니라 진나야 너같이 얘기한 사람이 진짜 하려는 사람이야. 너같이 얘기한 사람 난 너무너무 반가워. 아무 말 없고 아무 얘기 없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니겠니? 너는 어떻게든 하려고 벗어나려고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나 그 얘기를 딱 듣군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5-6명의 파트너들이 너무 감사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찾아가고 막 뭘 얘기하다 여기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스폰서였는데 태국이란 나라를 딱 갔더니요. 태국은요. 아메이, do you know MA? 물어보면요. 다 좋은 데인 줄 알지 다단계로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응용을 안 했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응용력이 없어요. 인구의 80%가 IQ가 100이 넘질 않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발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시사철 밖에서 집 없어도 얼어 죽지 않아. 바나나 떨어진 먹으면 되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오고 걔네들이 그 행복의 나라, 미소의 나라인 이유가 있어요. GNP는 한참 낮아도요.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제가 이번에도 유럽을 여행을 두보로니크 여행을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10일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예전에 유럽을 다닐 때는 너무 동경이고 너무 다 잘 살아 보였는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발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좋고 제일 비싸.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공항 오자마자 야 살겠다. 야, 우리나라 최고다. 이렇게 느낄 만큼 세상이 급변했는데. 그렇죠? 태국이란 나라는 응용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막 이구들고 판 사람도 없었고 막 사직이 한 사람도 없었고 초창기 아메이처럼 막 직장을 때려치고 시작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 본 그 아메이 귀신들이 지금 귀신들이 영원히 막 나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본 또리 엄마 순이 엄마의 아메이가 전체 아메이 양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태국은 좋죠. 세컨잡 어나덜 잡으로는 최고죠. 근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좀 하기 힘든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득권자 이미 성공을 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는 빨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왜? GNP가 낮은데 세제는 3만 원이야.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인데 3만 원짜리 세제 쓰실 수 있으세요? 가격은 우리랑 비슷해요. 오히려 정수기 같은 거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 걔네들은요.
우리 월급 대비 우리는 지금 정수기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걔는 그럴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힘든. 그래서 우리 왜 태국에서 막 니노이 같은 사람들 초청돼서 오죠? 그 니노이가 우리나라 농심 같은 대기업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 기업을 안 받고 이 사업을 해서 더 크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식의 굉장히 빅비즈니스인 쓴 거예요. 이미. 그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식 전환이 안 된 게 기회구나. 아직도 내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게 반가운 거지 못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태국처럼 다 알아듣고 홍콩처럼 다 좋은 줄 알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스폰서한테 이거 왜 이래? 왜 아직도 못 알아들어? 왜 인식이 왜 이래?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사업 설명하면 이미 회원이에요. 이 얘기가 제일 반갑지 않지. 그쵸? 아직도 못 알아갖고 약간 표정이 이상하면 아주 반기죠, 제가. 그거예요, 그거. 아직도 여기는 블루오션. 네. 그런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거랑 또 하나는 놀란 건, 야, 이거 되는 거 맞냐? 야, 나 요번에 24만 원 겨우 벌었는데 주차 잘못하고 딱지 3개 끊어갖고 왜 미팅 늦어갖고 아무데나 막 세워놓으면 서울은 맨날 딱지가 붙어. 야, 이거 돈 되는 거 맞냐? 맨날 그룹 PB가 내 PB고 내 PB가 그룹 PB고 조금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내가 요번에 한 40몇만 원 버는데 딱지값 또 맨날 애들이 뭐라 그래요? 미팅 온다 그랬다가 빨래 안 말라 뭐다 뭐 그쵸? 그냥 뭐다 막 이러면 열이 받잖아요. 그럼 점심 뭐 먹어야 돼? 칼국수 안 되지. 그럴 땐 빕스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스페셜한 걸 먹어줘야 되니 맨날 돈은 돈대로 들어. 나만 쓰는 것 같아. 사업은 안 돼. 내가 그래서 되는 거 맞냐? 친구한테 맨날 이랬어요. 야, 이거 되는 거 맞아? 그 지도 안 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애도 막 다 대답은 못하고 이랬는데 3년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3년 골프 치고 놀 동안 니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싶고 떠나고 나서 그 저조차도요. 그룹이 4그룹이 있었다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2그룹 없어졌어요. 근데 2그룹은 하나 에메랄드 하나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때 파운더스 PT였는데.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연말 보너스가 통장에 쌓여져 있는 거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비전도 그전까지는 약한 비전이었어 저한테. 가서 그 6천만 원이 저를 살린 거예요. 야, 내가 3년 사업을 못했는데 돈 되는 거 맞네? 대단하네? 야, 이거 그러면 인세 맞네. 내가 그동안 되는 거 맞냐 했는데 3년을 갔다 왔더니 되어 있더라고요. 놀랍죠? 저만 그랬을까요? 이따 제가 PPT로 보여줄 텐데. 그래서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핀을 바꿔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이제 PPT로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6살 때 한국일보사 11층에서 연주하던 모습이에요. 요쪽 이마 까네. 예. 닮은 건 이마밖에 안 남았네요. 예.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미스 코리아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알았어요. 주제 파악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잘하는 걸 알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끝까지 갔고요. 지금도 피아노를 칠 때 가장 행복하고 음악을 칠 때 가장 행복하지만 아메이라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뭐 한강에서 떨어져 내릴 결단 이런 거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음악 듣던 걸 성공자 CD를 듣는 거. 그쵸? 음악회에 앉아 있는 거를 그냥 이런 미팅장가 앉아 있었던 거. 그런 걸로 너무 보상 괜찮지 않아요? 예, 그 결단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막 결단해갖고 막 혈설 쓰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요. 아메이는. 단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듣던 걸 딱 끊고 성공자 CD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피아노 2대 빌려다가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음악하는 후배나 선배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드레스도 다 사줬어요. 맞춰준 게 아니라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음악회 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오랫동안 쉬었다가 피아노를 치니까 하나도 익숙하지도 않았고 많이 잘 치지도 않았지만 눈물 때문에 악보가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만족 지연했더니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뉴욕에 있는 그런 데 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선택의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여러 가지가 물밀듯 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다이아몬드 막 되자마자. 또 하나는 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으로 호주를 갔는데 내년에도 우리 호주죠. 저 여행 갔었어요, 대학교 때. 왜냐하면 저는요 여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젊을 때 33개국 여행을 이미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준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매번 여행을 얘기할 때 진나가 저걸 알면 이 사업을 꼭 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만 찍어봤지 들어가서 못 봤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라보엠을 VIP 좌석에서. 이거 왜 VIP인 줄 아세요? 가면 예술현장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VIP,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 홀이요 마이크를 전혀 쓰지 않아요. 어떤 음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죽어가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노래를 죽어가는데 이러고 부르겠어요? 왜 이러고 불러요? 죽어가면 이러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같이가 온 좌석이 다 들려요. 울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가보면 시설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마이크 시설을 해놔야 되거든요. 저 3, 4층까지 들리려면. 거기서 제가 온전히 느낀 거예요. VIP. 거기서 VIP 좌석이다 보니까 아메이에서 소리가 마침 죽어가더라고요. 주인공이 막 죽어가 막 노래를 하는데 다 들려. 소름이 제가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감동에 이태리어로 막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뭘 했길래 여기 앉아 있나. 내가 뭘 했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남편요. 지금도 아이 크는 거 못 봤습니다. 자, 남편 정말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출근합니다. 7시부터 회의라고. 그런데 모두가 떠날 때, 모두가 일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 꼭 남들이 휴가 없는 겨울에, 특히 아메 여행은 계속 겨울에 있어요. 근데 아시죠? 재무팀은 겨울에 가장 바쁜 거. 그래서 이번에도 안타깝게 두브로니크를 같이 갔어요. 다음 날 바로 왔어요. 회사에서 호출을 해갖고. 그게 임원이에요. 임시 직원의 약자이긴 하지만.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서 두보로니크를 찜만 하고 가는 남자.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20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 그런데도 비행기만 타도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예스할 때 조용히 예스한 남자였다니까요. 목소리도 못 내고. 근데 지금 모두가 예스할 때 조용히 노하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백도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 승진을 하나 봤더니 진짜 올고다요. 뭐 판공비 이런 조차 가족 위에 쓰지 않아요. 기름 한 번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 올고진 남자가 아메이 덕에요. 매일 거짓말을 치고 여행을 가는 거죠. 여행을 가야 되니까. 저는 벌써 그 회사의 유방암이 자궁암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 겨울에 휴가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치앙마이도 미지수예요. 예. 그렇게 온 집안 사람을 몇 번을 죽이고 뭐 몇 번을 해갖고 여행을 그렇게 어렵게 갔다 온 여행이니 저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전 바로 자거든요. 막 스튜어디스하고 엄청 친해져요, 이 남자. 너무 즐기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받은 휴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자,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모이면 술 먹고 야, 난 이제 곧 잘릴 건데 이제 뭐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30 초반에 아메이를 남들보다 더 피곤했겠죠. 당연히. 한 가지를 더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는데도 미팅에 졸더라도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준비했던 50 초반에 이 남자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1도 없어요. 본인이 잘렸을 때 그래서 며칠 전에 굉장히 임원 이거 발표하기 전에 자기 요번에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만둬. 괜찮아. 지금까지 했었잖아. 했더니 말만 듣고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전 진심이었어요. 그만둬. 괜찮지. 우리 아메 있잖아. 정말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당당한 남자로 바뀌었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는 남자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자, 저는 아메 너무 좋게 이번에 치앙마이도 기대되지만 그냥 우리 자칙이라든 뭐라든 우리 그냥 다 풀어놔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우리만. 그래갖고는 마음껏 골프를 저희 남편 골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골프를 치게 하는 이런 대우. 이 오페라 하우스 겉에서만 찍은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대우. 저희 친정 엄마 눈물 나죠. 엄마 우리 딸들은 엄마 얘기만 눈물 나죠. 제가 아메이 시작한 이후에요. 엄마 50만 원 용돈 드리려고. 아버지 대학 교수였어요. 잘 나가는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엄마 미술 전공해갖고요. 잘 막 작품 전하고 이랬던 엄마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엄마 미술, 내 동생 성악, 나 피아노, 돈 쓰는 여자 셋만 딱 남고 돈 버는 여자 아무도 없는 거야.
계속 재산을 쓰고 서울에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일산 가까이 북한 가까이로 집을 계속 이사 가고 교수 사모님이었다가 이제 뒷방 할머니 되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자존심이 되게 상했겠죠. 근데 큰딸이라고 제가 엄마 잘 모시겠다 아빠랑 약속하고 아빠 임종을 맞이했었는데 큰딸인데 나 내리 사랑이지 다 주고 남으면 엄마 용돈 주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너무 묵해로웠어요. 그냥 엄마 많이도 아니고 50만 원씩 매달 드릴 수 있는 딸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그 아메이에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딴 건 몰라.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게. 근데 지금은요. 지금 뭐 보이스피싱을 3천만 원을 당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도 뭐 네가 주겠지 하고 그래서 이번 연말 보너스에서 3천까지는 안 드리고 2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 딸이 아메이 해갖고요. 너무너무 사위한테 당당하시고 뭐 백화점 저기 청구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저한테 이거 좀 해결해라. 그럼 끝이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 엄마 철없는 게 제가 되게 힘들었던 여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없이 계속 저희 엄마 저랬으면 좋겠어요. 다 아메의 덕이죠. 그래서 제가 저 덕분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시고 제가 에메랄드 됐을 때 저희 엄마 10년 끌고 다니시던 똥차를 바꿔드렸어요. 자, 우리 큰딸 미술 전공했고요.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다이아몬드 막 됐을 때 얘기잖아요. 꿈을 지켜주는 엄마여서 그게 제일 행복했죠. 뭘 하고 싶다 할 때 돈 때문에 못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얘기해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뭐가 하고 싶고 이게 하고 싶고 저게 하고 싶고. 그런데 철이 들어서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꿈이 사장되는 일 그게 더 힘들 거라고 누군가 리더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을 만큼 지금도 방학이 되면 뭘 하겠네 얘기하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이런 미팅에 많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애들 우산 한 번, 간식 한 번을 못 갖다 줬어요. 못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애들한테 애 때문에 이 아메이 사파인데 이게 맞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가 버는 돈 얘네가 다 써요. 당당하게 얘네가 다 써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대가 치르게 하세요. 그 대가에 몇 곱절을 얘네가 누리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24일 날 두 애가 뉴욕으로 떠납니다. 요즘 비행기 얼마 비싼 줄 아세요? 왕복 350만 원이에요. 그 뉴욕 가고 3주 동안 있다 와요. 그러고 나서 또 치앙마이 태국 가요. 발리 갔다 왔어요. 뭐 얘네들은 방학 지금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1년에 4-5차례 여행을 다닙니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딸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정말 여행 가겠다는 거 말리지 않고 보내는데 좀 심하게 가긴 하는데요. 네,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보상을 어떻게 줬냐면 매 학기가 끝나고 나면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해갖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4박 5일 데리고 갔었어요. 모든 경비 제가 다 대고. 자 보세요. 간식 갖다 주는 엄마가 좋아요. 우산 갖다 주는 엄마가 좋아요. 여행 이렇게 보내줘서 친구한테 기억하게 하는 엄마가 좋을까요? 저는 기억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친구들이 이제 후원돼갖고 미팅이 나오는데 서윤이 엄마처럼 살아야지. 우리 엄마보다는 서윤이 엄마 너무 멋있어. 그때 엄마 덕에 여행 다닌 얘기 아직도 해요. 친구들이. 물론 제가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쟤네들을 후원해야 되니까. 네. 저희 둘째 딸 정말 아이 미술, 체육 둘 다 거기에 재능이 뛰어났는데 그대로 대학 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스포츠를 즐겨하고 지금도 축구를 여자애가 하도 해갖고요. 연골이 상해갖고 최근에 수술했거든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뉴트릴라이트를 먹어서 그런지 연골이 평범한 사람보다 많대요. 긁어냈는데도 정상인보다 많다는 거죠. 얘가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지금도 여전히 또 축구에 미쳐갖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계속 유지 중이잖아요. 올해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중입니다. 내년엔 파운더 수석 도전 중이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멋진 미대생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재수해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캠퍼스 생활 누리는 아이고 또 이렇게 여행을 마음껏 다니는 아이로 이미 뭐 뉴욕은 저희 시댁이 뉴욕이어갖고 여러 번 벌써 갔다 오고 자기 혼자 여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고요. 그런 아이로 컸고요. 둘째 아이는요. 남자애 같죠. 최대라. 예, 딸인데 아들 같은. 제가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했더니 애가 아들처럼 변했어요. 운동하는 애예요. 키도 크고. 너무 크죠.
항상 손에는 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양파망에 그렇게 축구공을 들고 다녔어요. 양파망에 엄마 가방 사줄게. 뽀대 안 난다. 아니야 엄마 양파망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양파망에 그렇게 축구공을 갖고 다니더니 이렇게 지금은 아주 그러면서 꿈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왜 꿈을 설정하는 법을 제가 애들을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서 배운 걸 계속 가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의 삶에도 영향을 그리고 제가요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는 태국에 살다 왔잖아요. 태국에 대한 막 추억이 대단해요. 그래서 막 뭐죠? 그 코를 몇 번이나 찔러가며 격리를 해가면서 애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아무데도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달 살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특급 호텔에서 한 달 동안 5성급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왔어요. 그러니 추억이 남다르겠죠. 이게 다 뭐 덕이요? 아메의 덕이에요. 아메의 연말 보너스. 네.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산 사람 많아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택이 언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구나. 그래서 돈 때문에 경험을 죽여버리는 일이 아니라 돈 따위 때문에 경험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선택해서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저희가 그때 태국 한 달간 있는 동안에 갑자기 애들이 서핑을 배울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두 아이 자격증을 따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 우리나라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지만 거기는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Let out air. Can I share air? And second, but underwater is just like a training. 저게 태국말 같지만 영어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근데 애들이 뭘 하냐면요. 엄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속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엄마 그거 알아? 낮에 다니는 애들이랑 저녁에 다니는 애들하고 틀리다? 물고기가 자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밤에만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 엄마 알아? 근데 엄마도 아직은 안 들어가 봤어. 너넨 참 좋겠다. 엄마 나 이거 안 봤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서핑을 하는데요. 제가 저녁에 그 깜깜한 바다에 들어가서 저녁 서핑을 해야만 저녁에 그걸 해야만 자격증이 나오니까 위험해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이때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뭐냐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이 수업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어떻게 그냥 슬쩍 지난 말로 제가 도전을 안 했거든요. 애들 들어가는 거 보고 내 이 아메의 정신 잃었다.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애들만 하겠지? 내가 더 늙으면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집어넣는 바다에서 이 찍은 이 태국 꽃다오라는 섬 가기도 힘들고 이 섬에서 찍은 걸 보면서 이 애들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이제는 애들만 하게 하는 건 없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밤에 이 껌껌한 밤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를요. 그래서 엄마 밤에는 오징어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오징어를 새벽에 잡는 건가 봐. 책으로 배운 거 아니죠. 얘네들이 먹물을 계속 이렇게 툭툭 치고 지를 갖다가 막 한대요. 너무 재밌었겠다. 엄마 자아라 같은 다 자. 밤엔 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껌껌한 데 들어가니까 어머 쟤네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아이를 보면서 야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인 선택도 아메의 덕에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2단계의 자격증을 한 번에 따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저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네, 격변했습니다. 네, 저예요. 저도 대학교 때 세계를 간다는 책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다 저예요. 어릴 때, 이건 대학원 때, 예, 이게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제가 일지를 다 써가면서. 왜냐하면 세계를 간다는 책이 그거 하나밖에 우리 때는 없었는데 너무 틀린 정보가 많아. 야, 내가 책 쓴다. 제가 왜냐면 유럽을 총 3년 동안에 8개월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잘 가이드 해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렇게 막 일기를 매일 분마다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여행을 다녔던 제가 다니면서 되세요? 살면서? 남편들 신혼여행 때 다 야 1년마다 가자 이런데 그렇게 되는 분 계세요? 없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메를 만나 하나를 더 하다 보니까 여행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진 않았지만 참 세월이 빡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꿈을 꿨어요.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전에 나를 위한 여행을 한번 떠나야겠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늘나라를 가더라고요. 예, 하나는 자의로, 하나는 이제 아파서.
그러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 30대, 3, 40대가 어느새 아메이로 확 지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갱년기와 우울증이 확 온 거예요. 저도 제 성격에. 그러다 보니 아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는 이렇게 여행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행은 갈 때보다 어떨 때 행복해요? 준비할 때 이렇게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 정보를 다 그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야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준비해서요 갔어요. 드디어 자 캐나다를 종주하자 50일 동안. 그래서 밴쿠버부터 마지막 케벡까지 쫙 여행을 다니자 혼자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걸 왜 찍었냐? 항상 이렇게 힐 높은 구두와 항상 정장만 입었던 내 복장에 운동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딱 운동화를 신고 뭐죠? 여기 해변 이름도 까먹었네. 여길 딱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대단한 게 행복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사갖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다른 공기, 다른 환경에 가는 거 그게 행복이었지. 이게 행복이었던 거예요. 저게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메하면서 막 비버릴즈 별장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꿈이 이런 소소한 사소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요. 이렇게 멋진 혼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는 로키 산맥에 자스퍼하고 밴프를 연결하는 그 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지나가는데 무지개가 떠서 셀카를 이런 표정으로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행복해서 나온 표정이에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가 제일 좋았니? 갔다 오니까 파트너들이 얘기를 해요. 수많은 화려한 곳이 많았지만 저는 이 벤치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가 퀘벡에 있는 아브라함 평원이라는 공원인데요. 이 끝에 그 옛날에 그 호텔 같은 굉장히 성이 있는 데가 여긴데요. 이 앞에 제 호텔이 있었거든요. 이 벤치에 6일인가 7일 동안에 매일 앉아갖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넋 놓고 있다가 비 맞았다가 졸았다가 하면서 여기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쉼표도 찍고 그리고 느낌표로 변화시켜서 마침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온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길 떠나면서 내가 또 올게. 여기 꼭 다시 올게 이러고 왔던 장소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고요. 이거는 제가 오타와라는 캐나다의 수도를 여행 중에 재즈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길 들어갔더니 이렇게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이 멈춰졌어요. 그때 한 10몇 명이 구경을 하다가 이 사람 피아노를 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쳤죠. 아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치더라고요.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이렇게 주변을 보더니 너 한번 쳐볼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내가 전공이 피아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너무 놀래갖고 아니라고 막 하고는 다시 쳤어요. 이 사람이 또 한 곡을 막 치는데 사람 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더니 다시 물어요. 나한테 너 한번 쳐보래요. 지금에서 생각인데 제 표정이 다른 관객하고 틀렸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표정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또 해보래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갑자기 이렇게 갔어요. 그러고는 몇 년을 안 치고 심지어는 손톱이 네일을 해갖고 이렇게 길어갖고 그래서 베토벤 비창 1악장을 쳤어요. 어릴 때 쳤던 곡이에요. 그 기억을 더듬어서 못 쳤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잘 쳤겠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창피해갖고 막 일어나갖고 막 박수를 막 받는데 막 이러고 거길 막 걸어 나오고 한참 걸어서 내 차 그 렌트 한 대를 막 찾아서 막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맞아 나 피아노 쳤던 여자지. 오 맞아. 꿈이 업데이트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꿈이 다 상장됐어요. 다 내 나이에 뭘? 우리 나이가 뭐라고요? 내 나이에 뭘? 됐어. 애들이랑 잘 됐으면 남편이 안 잘렸으면 좋겠어.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리고 매일 우울하대. 진나야 뭐해? 맨날 전화 와요. 친구들이. 저는 아메이가 떼돈을 주고 연말 보너스를 억 단위를 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나이에도 끊임없이 꿈을요 꾸게 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그냥 환상의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흥분되는 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꿈꿔요. 저는 아메이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메이 왜 좋냐고요? 인세 받아서요? 그거는 누구나 되더라고요. 이곳에 오래 계시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매번 꿈꾸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매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아메이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타와 이 전경을.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50일 동안 다녔던 이 여행이에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적어놓은 제 일기예요. 20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겁없이 다녔던 여행은 정직하게 내 안의 소리를 따라본 최초의 경험과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줬고 힘이 들 때마다 찾아 쓰는 기억의 저장고가 되어주었다. 30, 40대 그 저장고의 힘으로 행복하게 앞만 보고 내달렸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을 빼는 시간이 반복되었고 단절을 위한 마침표 여행을 결정했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여행이 끝나는 게 아니니 성장을 위한 여행으로 선택을 하고는 먼 훗날 함께 기댈 추억, 춥고 외로울 때 비벼댈 수 있는 아프고 허전할 때마다 끌어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추억. 아마도 경지적인 부보다 더 필요한 건 감정적인 부. 그거일지 몰라. 너무 행복했어. 50일의 외도 벌써 그리워. 이렇게 제가 써놨죠. 여행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여행은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분 3분, 남편들 다 집에 보내고 3분, 저까지 4명이서 렌트카를 하군요. 5개국 동유럽을 다니다 왔다니까요. 운전 저 혼자 한 4,000km 다녔어요. 운전만. 그런데 그 안에서 나눴던 추억, 얘기, 그다음에 그분들의 노하우, 그다음에 삶에 대한 방향성, 보고 있는 환경, 냄새 이런 게 온전히 내 오감을 통해 갔고요. 내 뼛속의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돈 주고도 가서 살 경험. 근데 이게 뭐요? 이미 저는 아메를 통해 20년 만에 경제적인 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보세요. 그 경제적인 게 꼭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에메랄드 나로부터 3명을 성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3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왜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우여곡절 없는 게 어떻게 비즈니스예요? 저는 지금도 문제가 딱 생기면 얘 나 시험하네? 내가 또 주저앉을까 봐? 어디 와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아메에서 배운 정신이에요. 제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겨냄으로 인해서요. 나한테 얻어지는 거는 곱절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 꿈에도 적지 못했던 일이 곱절의 일이 나에게 이뤄져요. 이 뭐냐? 저희를 극히 반대했던 내 친구들의 엄마와 저희 엄마예요. 정말 이게 발리예요. 발리 때 이렇게 위드 패밀리여갖고 다 같이 아메 여행을 가셨. 저희 앞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3분이서 그렇게 깔깔거리셔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나는 7년간 두드려 패면서 말렸다. 나는 집에 얘네들 아메 물고 있으면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면서 배틀이 붙으셨어 아주. 누가 더 심하게 말렸나. 당한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냐 이 당한 애들. 친구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릴 때 친구들이에요. 아무도 안 그만뒀고요. 지금도 이번에 두보르니까서도 매일 밤마다 이 방 저 방 이 방 가서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평상시엔 그룹이 각자 커서 이제는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여행을 가면 매일 밤마다 맥주 한 캔 놓고는 그렇게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행복을 느끼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럴 새가 없어요. 저는 한창원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 노년이신지, 얼마나 행복한 준비되신 분이신지. 대부분이 외롭다니까요. 할 일도 없고 불러준 데도 없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여자 4인데 남자 3이죠. 한 명은 짝이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저기 빨간 옷이 저희 남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3년 전 저를 캐나다로 이끈 친구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암투병을 10년간 하다가. 근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2그룹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 2그룹이 말도 못할 커지고 있어요. 자, 저는 생각했어요. 제 동생의 제부가 만약 하늘나라를 갖다 쳐요. 그렇게 내 동생을 끊임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아메이는요. 친구의 삶이고 친구는 세상에 없는데 그 네트워크를 아직도 제가 돕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일이 아메이예요. 그냥 조금 제품 몇 개 쓰고 그 고마워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아메이는요. 인생 전반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엄마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상속받으셨어요. 저기 빨간색 바지 초록색 윗도리 입으신 분이 어머니이세요. 지금도 보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하세요. 상은이가 보고 싶으면. 진나야 내가 이 돈을 또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매달 조금씩 늘어가는 돈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얘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도울 걸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친구
많이 보고 싶지만 보고 싶을 때만 더 덥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이때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야. 시험 제껴. 그러고 오니 얼마나 행복해. 애들은 시험 중인데 지들은 수영장에 놀고 있으니. 제가 이 3대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시작할 때부터 제가 3대의 삶을 책임지리라. 그런 꿈은 잊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 50만 원. 근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되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돼도 이제 괜찮겠더라고요. 자, 애들이 취직 못하고 앞가리 못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얘들은 상속자니까. 난 4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3대의 삶은요. 어느새 책임을 지고 거뜬하게 버텨줄 수 있는 제가 된 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꿈에 적혀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 가족의 삶만 이렇게 변하냐?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 그룹에 20대가 되게 많은데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긴 하겠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하긴 하겠어요. 근데 요구 조건이 맨날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25센트 라이드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밖에서 라이딩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 종주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젊은 사람들하고 5박 6일 동안 제주도를 종주를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따라다니느라고. 젊은 애들 따라다니느라고 죽는 줄 알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이 20대 30대 초반 애들이 50대인 나를 왜 껴주겠어요. 여기에요.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전거 타면서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저는 따라가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마음껏 맛있는 거 사주고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밤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업이 꼭 앉아서 막 STP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누군가 영향을 주고 젊은 사람들의 삶에 방향성이 되어주고 그리고 매일 파티하는 인생. 아메이 덕에 맨날 지금 연말에도 지금 모임 되게 많으시죠. 이렇게 파티하는 인생이 됐어요. 표정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 아메이 다들 그렇죠. 딴 건 모르겠는데 여기 표정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고 싶다고. 그거예요. 그거. 왜 표정이 좋을까요? 서로의 경쟁이 1도 없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자, 이게 제 파트너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수시로 가고요. 자, 저는 음악회도 잘 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엊그제도 메시아를 또 보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음악회. 그래서 예술연당 앞에서 이렇게 파트너들 이렇게 음악회도 보여주고 이런 각기에 대해 궁금해하면 막 제가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저희 같이 함께하는 팀의 다이아몬드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또 음악회 또 보여드리고. 이건 뭐냐? 저 지금 MRR 두고 내년에 다이아몬드 도전 중인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지질하게 가난했었어요. 10몇 평 되는 집에 5층에 있는 빌라에 그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맨날 걸어가 다리 다치면 제가 업어갖고 내려오고 그룹 미팅을 다녔던 파트너인데요. MRR도 돼갖고 삶이 풍요로워지고는 제가 이 밑에 파트너가 저처럼 해외 생활을 지사를 10년 사업 중에 7년을 나가 있는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그 대학 동기 남자인데 파트너가 7년을 외국에 있는데 두 그룹이 엄청나게 커지고 수입이 생기니까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두바이에. 귀국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몸도 있고 비즈니스를 늘 타고 다닌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코노미 이거 10시간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그거 비즈니스 끊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텐데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저 우 사장님 저기 네. 탁.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메이 덕에 사장님 저 MRR 이 밑에 막 다이아몬드 있네. 빅 MRR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본인은 뭐 모르는데 저는 우리 우 사장 제가 우쭈쭈라 그래요. 우리 우쭈쭈가 이렇게 삶이 나지다니. 야 진짜 아메이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아메이 만세다. 제가 이랬어요. 그 두바이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 파트너예요. 가운데 있는 파트너. 자 두바이에 3년, 일본에 4년, 10년 사업하다 7년을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 최근에 와갖고 에메랄드 카운트 들어가서 3월 1일자 에메랄드가 돼요. 이번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스폰서들에게 대접을 해주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해주기도 하고. 이 골프도 엄청 많이 치고요.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그 124층인가 거기에 엠모스피어예요. 이름이 카페 이름이. 자 여기 두바이에 그 버즈 칼리파 있죠? 그 빌딩.
거기에 그 비싸요. 뭐 몇 개 안 먹는데 6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즐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3,200만 원 벌었다고. 그래서 3년 있다 오니까 1억 좀 넘게 벌었다고. 그래서 좀 쓰고 남은 7천 얼마를 와이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져놓고 가는 거라고요? 사업이? 아니죠. 가서도 꼭 파트너들에게 주무로도 연락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네트워크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열심과 팀의 열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팀이 있어 여러분이 있는 거지 개인의 뛰어남을 바라는 아메이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너무도 잘 알아요. 지금은 팀의 결초는 보존하겠다고 자기가 핀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지켜준 팀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를 앞세우기 전에 리더보다는 굿 팔로워가 먼저 꼭 되셔야 합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저는 앞장서서 리더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아메이 하면서 그거보다도 누구를 서포트하고 보조하고 그게 훨씬 더 훌륭한 거고 어려운 거구나. 그걸 내가 터득해야겠구나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이유는 이거 그냥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자, 이렇게 하시나요? 사는 대로 생각하느라고 그냥 급급하시나요? 생각하는 대로 사시나요? 저는 대단한 게 바뀌진 않았어요, 아메이에서.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함부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생각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합니다. 우리 되게 평범이 비범이 되려면요. 계속 변화를 하셔야 되고 생각을 바꿔내셔야 되고 꿈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짜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브라보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했는데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